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올림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대 올림픽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는지, 또 어떤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그리고 고대 올림픽을 부활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올림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한 이벤트의 하나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에는 그리스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으며 여자와 노예 등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알몸으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 종목이 점차 늘어나고 많은 도시국가들이 참가하면서 그리스 민족 전체를 위한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수나 관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 모든 싸움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에케케이리아라고 합니다. 에케케이리아는 그리스 말로 무기를 내려놓다, 신성한 휴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대회를 최초로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출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까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기원전 431년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하면서 올림픽 경기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92년에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서기 393년 제29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고대 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고대 올림픽을 부활하기 위한 경기 대회들입니다. 그 후 고대 올림픽을 부활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파스 올림픽입니다. 그리스가 1832년에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자 당시 유명한 시인이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올림피아 제전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에반겔리스 자파스라는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에반겔리스 자파스는 그리스의 사학가이자 독립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에반겔리스 자파스의 후원으로 1859년 11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대 올림픽을 부활시키기 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를 자파스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주요 관중은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경기장 뒤에 있던 시민들은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이나 노동자, 관료들이 상금을 벌기 위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자파스 올림픽은 구베르틴 등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츠월드 올림픽입니다. 1660년 영국의 한 변호사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영국의 6개 주 200여 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츠월드 올림픽이 점차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자 1850년에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웰락 올림픽입니다.
1850년 영국 슈럽셔주에 있는 머치웰락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올림픽과 유사한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머치웰락 올림픽은 이 마을의 유명한 의사이자 교사인 윌리엄 페니브룩스가 자파스 올림픽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됐습니다. 구베리티는 1890년에 웰락 올림픽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올림픽의 기풍도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1890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입니다. 프랑스 구베리티는 이러한 올림픽을 보면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림픽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구베르티는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사업가인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 등과 함께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를 창설했습니다. 구베르티는 근대 올림픽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신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베리티는 근대 올림픽을 고대 올림픽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의 사학가인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를 초대 IOC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구베리티는 올림픽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초대 IOC 위원장이라는 명예를 포기한 겁니다. 구베리티는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통해 신체와 정신 간 조화로운 균형을 갖춘 사회와 인류 평화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별로 올림픽 대회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화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에 올림픽의 국제화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1894년 IOC 총회에서 2년 후인 1896년에 아테네에서 국제 규모의 올림픽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1회 올림픽은 1896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스,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 14개 국가에서 남자 선수 241명이 참가했습니다. 레슬링, 사격, 사이클, 역도, 육상 등 주로 개별 종목이었습니다. 제1회 올림픽에는 IOC 규정에 따라 아마추어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은메달과 올리브 화환을 받았으며 2위를 한 선수는 동메달과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3위는 메달은 없고 상만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금메달을 만들 만한 금이 없었고 금을 살 만한 자금도 없어서 1위를 한 선수에게 은메달을 수여한 겁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처음 열렸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기원전 490년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당시 마라톤 거리는 40.2km였는데 그리스의 목동이 우승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목동은 은메달과 화환 외에도 그리스인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이유로 많은 상금과 부상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제1회 올림픽에서부터 우승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개최 비용은 초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은 초기 예산보다 약 3.7배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IOC 초대위원장과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지원금, 그리스 부호들이 기부금, 우표 발행, 입장권 판매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적자였다고 합니다. 대신에 올림픽 경기를 통해 신체와 정신 간 조화로운 균형을 인식시키고 인류 평화와 발전이라는 무형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초기부터 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중시한 겁니다.
구베리티는 근대 올림픽을 최초로 부활시켰고 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경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구베리틴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스포츠를 있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고대 올림픽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과정, 고대 올림픽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